당신의 뇌는 명상으로 다시 태어난다. 과학이 밝힌 집중, 감정, 의식의 재구성. 1장. 명상이란 무엇인가? 눈을 감는 순간 시작되는 뇌의 혁명. 우리는 흔히 명상을 앉아서 눈을 감고 고요히 호흡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침잠한 채 이마 뒤 어딘가에 제3의 눈에 집중하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명상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일 뿐이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뇌와 신체 전체가 동시에 다시 연결되는 적극적인 신경훈련이다. 스탠퍼드 의대의 신경생물학 및 안과 교수 앤드류 휴버먼 박사는 명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명상은 단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조절하고 감각 시스템의 입력을 의도적으로 재배치하며 뇌의 네트워크 연결성을 재조직하는 능동적 작업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명상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제3의 눈에 집중하는 전통적 방식뿐 아니라 바디 스캔을 통해 신체 내부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심지어 걷기 명상처럼 눈을 뜬 채 외부 자극에 집중하는 것도 포함된다. 명상의 본질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그리고 그 주의를 어떻게 이동시키느냐에 있다. 이 지점에서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나 영적 수련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뇌회로 훈련으로 자리매김한다. 다시 말해,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주의의 방향성과 뇌의 감각 회로를 정교하게 조율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단순히 뇌 안의 사고 구조에 머물지 않는다. 몸의 감각과 감정의 흐름,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 방식까지 포괄한다. 명상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뇌의 자동 반응 회로에서 벗어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문 앞에 선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지금 어디에 주의를 두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당신의 뇌, 감정, 지각의 방향성 전체를 재구성하는 첫걸음이 된다. 명상은 더 이상 신비로운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뇌가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 문을 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지 눈을 감고 주의를 어디로 둘지를 의식하는 그 순간이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바뀌기 시작한다. 2장. 단 5분의 기적 명상이 뇌와 몸을 바꾸는 증거들. 명상은 영적 수련이라기보다 이제는 측정 가능한 생리학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학적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앤드류 휴버먼 박사는 말한다. 명상은 기분과 인지 기능, 신체 상태를 조절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단, 올바른 방식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는 많이 오래 하는 것보다 짧고 꾸준한 수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매일 단 13분씩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이 집중력, 수면의 질, 기분, 기억력에서 놀라운 향상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휴버먼의 실험실에서도 하루 5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감소, 수면 개선 등 실질적인 신체 변화가 일어났음을 관찰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느낌의 문제가 아니다. 명상은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인다. 우울증 증상이 호전되고 만성 통증, 환자나 ADHD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신경학적 안정성과 집중력 향상이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명상이 어디에서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내부에 집중하면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달라지고 외부에 주의를 둘 경우 뇌의 특정 회로들이 더욱 활성화된다. 이것은 명상이 단지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신경계의 선택적 조절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뇌는 입력되는 주의의 방향을 바탕으로 그에 상응하는 신경 연결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명상은 단지 기분을 좋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뇌의 재배선을 유도하는 가소성 훈련이다. 그 재배선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더 자주 집중하고, 더 빠르게 안정되고, 더 명확하게 판단하는 뇌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모든 변화가 단 5분 혹은 13분 안에도 시작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문제는 시간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나를 바라보려는 태도, 그것이 진짜 시작이다. 3장. 뇌를 다시 배선하다. 명상 중 활성화되는 뇌의 세 구역. 명상은 단지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뇌의 특정 영역들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고 반응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바꾼다. 앤드류 휴버먼 박사는 이를 뇌회로의 재배선 작업이라 부른다. 명상 중 특히 주목되는 세 가지 뇌 부위가 있다. 이들은 우리 내면의 상태와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의 신경 삼각지대처럼 작동한다. 먼저 좌측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은 감정과 신체 신호를 분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혼란스럽거나 불안할 때 이 부위가 잘 작동하면 침착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 명상은 이 영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이는 감정 조절과 선택적 집중 능력을 향상시킨다. 다음으로 전대상피질은 호흡, 심박수, 근육 긴장 등 신체 내부의 변화를 감지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두려움과 위협 반응을 조절하는 편도체와 연결되어 있어 감정 반응을 제어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명상 중 이 부위의 활성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반응을 지연시키며 감정을 객관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뇌섬엽은 내부 감각 내수용과 외부 자극 외수용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곳이다. 예컨대 지금 배가 아프다, 마음이 불편하다, 소리가 위협적이다와 같은 감각 마이너스 감정 해석은 이 뇌섬엽이 담당한다. 명상은 뇌섬엽을 단련시키며 이를 통해 우리는 신체 신호와 감정의 관계를 더 정밀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 세 부위는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뇌섬엽이 내부 상태를 감지하고 전대상피질이 그것을 평가하며 좌측 전전두엽이 해석 후 행동을 결정한다. 명상은 이 지각 마이너스 판단 마이너스 결정의 회로를 고요한 환경 속에서 반복 훈련함으로써 삶의 모든 순간에 더 민감하고 더 지혜롭게 대응하는 뇌를 만들어낸다. 뇌는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실제로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재구성이다. 명상은 뇌 구조 그 자체를 다시 쓰는 도구다. 4장. 내 안과 바깥의 전쟁 내수용과 외수용의 균형 찾기. 명상은 단지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니다. 그 순간 우리의 주의는 방향을 바꾼다. 외부로 향하던 감각의 안테나는 꺼지고 몸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느낌이 커지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무의식적인 전환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뇌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과정이다. 앤드류 휴버먼 박사는 이것을 지각의 연속체라고 부른다. 우리의 뇌는 언제나 두 방향 중 하나로 주의를 보낸다. 하나는 내부, 다른 하나는 외부다. 내수용은 심장 박동, 위장의 움직임, 근육의 긴장, 호흡의 흐름, 피부의 온도 등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을 포함한다. 명상은 특히 이 내수용 감각을 활성화한다. 눈을 감고 호흡이나 제3의 눈 센터에 집중하면 전대상피질과 뇌섬엽이 더 강하게 작동하며 몸의 신호가 더 뚜렷해진다. 하지만 과도한 내수용은 불안, 공황, 과잉 민감성을 유발할 수 있다. 신체 내부의 변화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외부와의 연결이 끊기고 자기 감각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수용은 시각, 청각, 촉각처럼 나 바깥의 세계를 인식하는 감각이다. 걷기 명상이나 눈을 뜨고 특정 사물에 집중하는 방식은 이 외수용을 활성화한다. 외수용은 나라는 존재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을 제공한다. 하지만 외수용에만 몰입한 상태는 자신의 내면, 신호를 무시하거나 회피하게 만든다. 현대인들이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고 몸의 감각이나 감정의 진동을 놓치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명상의 핵심은 바로 이 둘 사이를 균형 있게 이동하는 능력이다. 내부로 침잠하여 자신을 깊이 감지하고 다시 외부로 열어 세상과 연결되는 이 흐름이야말로 명상의 의식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방식이다. 현대사회는 극단의 외수용 과잉이다. 그 반작용으로 등장한 명상은 우리를 내면으로 되돌려 놓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진정한 통합은 둘 중 하나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된다. 5장. DMN을 멈춰라 방황하는 마음의 불행.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조용히 표류하고 있다. 몸은 의자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또는 누군가의 평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자동 실행이다. 이 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어 끝없이 기억을 되짚고 상상을 만들고 자아를 반추하며 타인의 시선을 시뮬레이션한다. 앤드류 휴버먼 박사는 이것이 명상이 작동하는 핵심 무대라고 말한다. DMN은 기능적으로는 자아 유지의 중요한 회로지만 과도하게 활성화될 경우 우리를 현실로부터 유리시키고 집중력과 감정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매튜 킬링스워스와 댄 길버트는 한 연구를 통해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보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졌다. 즉, 명상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을 억제하거나 비우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데려오기 위해서다. 명상은 이 DMN의 과잉활동을 차단하고 뇌를 다시 집중의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고 바디 스캔을 하거나 한 대상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뇌는 자동적으로 지금으로 귀환한다. 이 과정에서 전전두엽, 전대상피질, 뇌섬엽 같은 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활동을 줄이게 된다. 이처럼 명상은 자아를 잠시 쉬게 하고 생각의 무한 루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많은 사람들은 명상 중에 잡생각이 떠오르면 실패했다고 느낀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다. 잡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 다시 주의를 돌리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뇌는 훈련되고 있는 것이다. 명상은 성공적인 몰입의 경험이 아니라 끊임없는 되돌아오기의 훈련이다. 주의가 떠날수록 돌아오는 힘은 강해진다. 그것이 바로 뇌의 회로를 바꾸는 작동 방식이다. 명상은 고요해지기 위한 수련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로 돌아오는 반복적인 줄다리기다. 그 줄이 있다면 마음이 어디로 떠돌든 결국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우리가 찾고 있던 평온은 마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 속에 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여기에 주의를 두는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 6장. 당신에게 맞는 명상은 따로 있다. 나의 뇌 상태를 기준으로 선택하라. 모든 명상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뇌는 저마다 다르고 집중과 감각,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기본 설정이 다르다. 그래서 명상 역시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앤드류 휴버먼 박사는 명상 수련의 핵심은 자신의 기본 뇌 상태를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신체 내부의 감각에 유난히 민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자극에는 잘 반응하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몸 상태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전자는 내수용 우세, 후자는 외수용 우세한 뇌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내수용 우세라면, 즉 몸의 감각과 생각,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불안을 자주 느끼는 편이라면 눈을 감고 명상하는 것보다 눈을 뜨고 외부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과잉 활성화를 차단하고 뇌를 외부 자극에 다시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외수용 우세 상태에 있는 사람, 즉 자기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고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눈을 감고 호흡, 심장박동, 제3의 눈센터 등의 주의를 모으는 방식이 내면 감각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놀랍게도 뇌를 가장 잘 훈련시키는 명상은 자신에게 가장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방식이다. 그것이 바로 뇌의 신경과 소성을 유도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 익숙하고 편한 방식은 현재의 회로를 유지하게 만들고 약간의 저항과 불편함이 따르는 방식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명상 방식을 일부러 선택할 필요가 있다. 내면에 갇힌 사람은 바깥을 보고 외부에 떠도는 사람은 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 마찰 속에서 뇌는 다시 쓰이고 존재는 균형을 찾는다. 또한 휴버먼 박사는 명상을 성공적인 집중 유지가 아니라 재집중의 반복이라고 설명한다. 명상 중 마음이 떠오르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며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반복이 뇌를 바꾸는 핵심 훈련이다. 따라서 하루에 몇 번 명상을 했는가 보다 얼마나 자주 마음이 돌아왔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훈련은 일관성을 통해 완성된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길게 하는 것보다 더 깊은 변화로 이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방향으로 그리고 불편함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로 명상하는 것이다. 7장. 명상의 본질은 되돌아옴이다. 마음이 떠날수록 뇌는 훈련된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 중 잡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실패라고 여긴다. 또 생각에 빠졌네. 나는 명상에 소질이 없나 봐라며 좌절한다. 하지만 앤드류 휴버먼 박사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명상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한다. 명상의 목적은 생각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다. 떠오른 생각에서 주의를 다시 가져오는 그 행위, 그 되돌아옴 자체가 뇌를 훈련시키는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이다. 주의는 항상 떠돈다. 그것은 뇌의 본성이다. 명상은 그 떠도는 본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돌아오는 길을 반복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훈련이다. 뇌는 반복된 경험을 통해 연결성을 강화한다. 그러므로 주의가 수없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횟수가 많을수록 뇌는 빠르게 되돌아오는 회로를 더 정교하게 만들게 된다. 역설적으로 마음이 자주 떠날수록 명상은 더 깊어진다. 이 되돌아옴의 훈련은 단순한 정신 훈련을 넘어 실제로 좌측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과 전대상 피질의 기능적 연결을 강화한다. 이 부위들은 집중, 선택적 판단, 감정 조절을 관장하는 곳이다. 결국 반복적인 재집중은 단지 명상 중의 효과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주의 집중, 감정 다루기, 습관적 반응 제어 같은 삶의 질 전체를 향상시키는 뇌 회로의 근육 운동이다.
그러므로 명상은 조용한 마음을 위한 수련이 아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방황한 후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배우는 수련이다. 이 반복은 뇌 안의 인내와 회복 탄력성을 길러준다. 그리고 이 훈련은 정적일 필요조차 없다. 걷는 중에도, 식사 중에도, 대화 중에도 우리는 자주 마음이 떠나며 바로 그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명상이 될 수 있다. 명상에서 중요한 것은 집중이 아니다. 오히려 집중이 깨지는 순간마다 다시 돌아오려는 나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나는 판단하지 않고 실패를 하지 않는다. 오직 돌아오는 길을 훈련할 뿐이다. 그 길이 익숙해질수록 삶은 고요 속으로 수렴된다. 그리고 그 고요는 무언가를 제거한 끝이 아니라 수없이 흔들리고 돌아온 끝에 얻어지는 내면의 근력이다. 8장. 숨이 바꾸는 의식 들숨과 날숨의 방향성 조절. 우리는 평생 숨을 쉬며 살지만 그 숨이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거의 알지 못한다. 명상에서 호흡은 단지 진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상태를 조절하고 뇌의 각성과 이완을 통제하며 몸과 마음의 리듬을 다시 조율하는 신경학적 스위치다. 앤드류 휴버먼 박사는 호흡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뇌의 상태를 전환시킬 수 있는 실시간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들숨은 뇌와 몸을 각성 상태로 이끈다. 들이쉴 때 교감신 경계가 활성화되며 맥박은 살짝 빨라지고 뇌는 주변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반면 날숨은 부교감신 경계를 자극해 이완을 유도한다. 숨을 내쉴 때 신체는 느려지고 안정되며 감정도 부드럽게 가라앉는다. 이처럼 단지 어떤 리듬으로 호흡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의 각성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명상에서 이 호흡의 방향성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뇌파를 다루는 것과 같다. 들숨을 길게 유지하면 더 깨어있고 집중된 상태로, 날숨을 강조하면 더 깊은 고요와 안정된 의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는 명상에서 집중을 강화하거나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혹은 수면 전 상태로 뇌를 이끄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또한 일정한 리듬을 가지는 호흡법, 예를 들어 박스호흡이나 4초 들숨 7초 멈춤 8초 날숨 같은 기술은 뇌의 주의를 현재로 묶어두는데 탁월하다. 더 복잡한 호흡 패턴, 윈호프 호흡처럼 의도적으로 리듬을 흔드는 방식은 뇌를 기존의 자동 루틴에서 벗어나게 하며 깊은 몰입과 생리적 각성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다. 호흡은 단지 생존을 위한 본능적 작용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의식을 바꾸고 뇌를 조율할 수 있는 내면의 다이얼이다. 그리고 그 다이얼은 외부 장치 없이 오직 나의 의도와 감각으로만 조작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숨을 다시 인식하는 순간 삶 전체가 더는 외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하나의 음악이 된다. 9장. 집중할 것인가, 놓아둘 것인가, 명상 대 NSDR 대 요가 니드라. 모든 내면 수련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의식을 모으고 어떤 것은 흩어지게 한다. 앤드류 휴버먼 박사는 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뇌는 집중할 때와 휴식할 때 전혀 다른 회로를 사용하고 그에 따라 작동 방식과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명상, NSDR, 요가 니드라와 같은 내면 수련은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실상은 매우 다르다. 명상은 집중의 수련이다. 그것은 내수용과 외수용 또는 감각과 감정 사이의 주의 이동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이다. 마음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주의를 되돌리는 과정에서 뇌는 선택적으로 회로를 강화하고 자아 감각을 명료화시킨다. 명상은 정신적 근육을 키우는 반복 훈련이며 고도의 각성과 선택적 주의가 작동하는 상태다. 쉽게 말해 명상은 의식적으로 깨어있으려는 행위다. 반면 NSDR과 요가 니드라는 그 반대의 길을 간다. 그것은 주의를 놓아두는 훈련이며 집중을 요구하지 않는다. NSDR은 잠은 아니지만 잠과 유사한 깊은 회복 상태를 유도하며 신체적 긴장과 정신적 흥분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요가 니드라는 단계적으로 몸을 스캔하고 소리나 이미지를 유도하며 점점 더 감각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 수치가 회복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며 수면 부족을 보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두 방식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한다. 집중을 회복하고 싶을 때는 명상이 필요하고 회복과 재생이 필요할 때는 NSDR이나 요가 니드라가 더 적합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뇌 상태를 읽고 그에 따라 수렴할 것인가, 해체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감각이다. 삶은 끊임없이 조이고 푸는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듯 우리도 집중과 해체, 각성과 이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능력을 잃으면 우리는 늘 긴장하거나 늘 무기력해진다. 명상은 그 긴장 속의 중심을 잡게 하고 NSDR은 그 긴장에서 빠져나오게 한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의식적인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더 집중하는 법인가? 아니면 놓아두는 법인가? 그 질문에 솔직히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조절의 첫 문을 여는 것이다. 10장 우주의 감각을 되찾는 법, 시공간, 연결 명상의 비밀. 의식은 공간과 시간의 어디쯤에 머무르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몸 안, 혹은 방 안, 지금이라는 순간에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 마음은 늘 그 경계를 넘나든다. 내 몸의 작은 감각 속에 갇힐 때도 있고 도시의 소음과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확장되기도 하며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 속에서 먼 우주처럼 흩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의식은 항상 시공간을 떠돌며 이동하고 있다. 앤드류 휴버먼 박사는 이 의식의 유연성을 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명상법을 소개한다. 그것이 바로 STB 명상이다. STB 명상은 내수용과 외수용, 가까운 감각과 먼 인식, 신체 내부와 우주적 위치 사이를 오가며 우리가 시공간 전체에 걸쳐 자신을 재정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이다. 수련의 시작은 아주 가까운 곳, 내 몸의 안쪽이다. 눈을 감고 호흡 또는 제3의 눈 부위에 100% 집중하면서 3번의 호흡을 한다.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한 내수용 상태, 오롯이 나라는 존재 내부에만 머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다음은 눈을 뜨고 손바닥이나 몸의 표면을 시각적으로 바라보며 동시에 호흡에도 집중하는 단계. 시각은 외부를 향하지만 감각은 여전히 내부에 머문다. 내면과 외면이 절반씩 열려있는 상태다. 그 다음 단계는 가까운 외부 환경, 예를 들어 1015피트 떨어진 사물의 시선을 고정하고 호흡과 함께 인식하는 것이다. 이제 감각의 중심이 점차 바깥으로 확장된다. 다음은 가장 먼 지점 지평선이나 하늘 끝, 가능한 멀리 있는 공간을 시각적으로 바라보면서 호흡을 느끼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여기 있지만 감각의 스펙트럼은 무한히 펼쳐진다. 마지막 단계는 자신이 지금 우주 공간 위에 떠있는 지구라는 별 위의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상상하며 3회의 호흡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감각의 극단적 확장이며 의식의 경계를 허무는 경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다시 몸 안으로 돌아와 3번의 호흡을 하며 순환을 마친다. 이 수련은 단지 집중 훈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연습이다. 신체 내부의 미세한 감각에 몰입했다가 세계 전체를 조망하고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이 흐름은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리듬을 이루며 우리의 자각을 확장하고 통합한다. 우리는 어느 한 지점에만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다. 시공간 전체를 오갈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자유는 연습을 통해 길러진다. STB 명상은 단지 뇌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실존적 훈련이다. 더 깊은 내면으로, 더 넓은 바깥으로,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유연하게 오갈 수 있는 사람, 그는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한 점의 감각,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